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니, 지난번에 끝에 얘기했더니 좋아요 수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섭섭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로봇 테마도 꼭 집어서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선 로봇 테마 엄청 올랐어요, 올라서. 이 정도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죠. 네. 이번 주 시장도 랠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뭐 금요일 시장 조금 안 좋았는데 우선은 이제 뭐 금요일 시장 장 끝나고도 좀 불안한 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장중에 2% 넘게 올랐었다가 이제 그 KRX 끝나고선 오후 시장에서 3시 30분 이후에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뭐 2차 전지주도 많이 올랐다가 좀 시들해지고 있고요. 뭐 여전히 강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KRX 장 끝난 뒤로 좀 안 좋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정규장이 바뀌어 버려서 그쵸? NXT하고 이제 바뀌어서 NXT는 지금도 현재 시간에도 거래 중이거든요. 아무튼 뭐 다음 주가 일단 조금 걱정이긴 한데 걱정을 한 이유는 뭐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 벌써 환율이 좀 흔들흔들 하거든요. 환율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계속 제 얼굴만 나오고 있었네요. 자, 이 환율 보시면은 안정을 찾다가 1434원까지 튀었다가 안정을 찾았죠. 그렇죠? 1423원이에요, 다시.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우리 경주 엑스포, 경주 뭐죠? 엑스포가 아닌데? 경주는 제가 마라톤만 계속 나가니까는 경주 하면은 마라톤만 떠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저 에이펙, 경주 에이펙이죠. 경주 마라톤은 내일 있습니다. 토요일 날. 경주 마라톤을 신청해 놨는데 대청호 마라톤하고 날짜가 겹쳐요, 제가. 근데 이제 JTBC 마라톤을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대청호 마라톤에 나가서 뭐 훈련 겸 약간 몸풀기용으로 좀 대청호 마라톤을 뛰고 올 생각이에요. 과감하게 그래서 경주 마라톤은 신청을 해놨는데 포기하려고요. 뭐 보니까는 배번호도 양도하고 막 그렇게 팔더라고요. 배번호를 막 참가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10만 원에 팔고 그러던데. 그럼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번호만 간직하기로 제 걸로. 배번호의 양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법 규정 위반입니다. 배번호 양도는. 무료 양도도 규정 위반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경주 에이펙.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을 그르치는 부분들이 여유를 좀 가져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경주 에이펙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일단 경주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야.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유 딱 갖고선 으름장 놓고 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한 발 물러나듯이 그렇게 가버리죠. 처음에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상 무역협상 측에서 담당 측의 무역협상단 측에서는 뭐 우리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근데 우리 권한이 아니고 그건 파워의 권한이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통화 사업을. 음, 우선은 이제 그 상태에서 한국은 무역 협상을 하려 그래요. 뭐 다른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결제를 달러로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원화로 결제를 하겠다. 원화로 이게 금액이 500조인데 원화로 500조를 결제하면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원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이거는 뭐 개판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그 이유 때문에 환율이 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원달러 환율이. 어쨌거나 이게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당장 이제 외환위기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당연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화 표기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동산, 한국 부동산 취득하려면 원화로 사야지 되죠. 특히 한국 주식 시장에서 한국 주식은 원화 표기 자산이죠. 대표적인 원화 표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가치 하락이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도 너무 좋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지금 에코프로 BM 급등이에요. 아주 초강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이요, 엄청나요. 코스닥이 1319 종목이 하락했어요. 326개 올라가고 5배가 많아요, 하락 종목이요. 근데 지수는 5포인트 떨어졌어요. 5.8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뭐예요?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버린 거죠. 거의 대부분의 수급이 그쪽으로 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알테오젠이 올랐는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 경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는 보합으로 끝났어요. 코스피는 보합인데 코스피도 역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3배 이상 많아요. 하락 종목 수가 672개예요. SK하이닉스는 2.8%나 추가적으로 올랐고, 근데 이거는 KRX 기준입니다. NXT에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현재 보합권이에요. 45만 2,500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것보다 주가가 10,000원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3,000원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 일시적으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특히 파운드리 쪽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단은 반도체 시황을 지금 시간에 약화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뭐 HBM과 관련돼서는 명확한 성장성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 초반에 SK하이닉스며 삼성전자면 흔들릴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이 좀 조정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지 될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볼 점인 건데, 뭐 2차 전지 잠깐 봤죠, 우리가.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상당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좋았어요.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근데 실적이 좋은 거는 시간 외 분명히 단일가 시장이 많은데, 종료되었습니다. 과연 추세 반전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은 생각할 점이에요. 추세 반전이 진짜 될 것인지. 왜냐하면, 자, 우리 딱 까놓고 실적표를 한번 보자고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 깜짝 6,01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하반기 커버리지가 내년까지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도 2조 가깝게 쓸 것 같고요. 컨센서스가 내년에 3조 1,000억에서 거의 4조 가깝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영업이익이요. 자, 좋아요. 내년에 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자고요. 4조.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약 30%가 더 나올 거란 말이죠. 영업이익이. 그렇게 추정을 했을 때 뭐 순이익도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거고, EPS가 최대 7,000원가량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7,000원일 때 PR이 얼마냐? 7,000원이라고 쳤을 때 PR이 얼마냐는 거죠. 60배, 60배. 여러분, 60배가 넘어요, PR이.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PER이 70배다. 싸요. 자, 지금 이 순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HBM에 비해서 높아요. 아니면은 우리 로봇 휴머노이드에 비해서 높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성장성이라고 내세우는 최근의 분야가 ESS예요. 이거 추가 저장 장치, 배터리 추가 저장 장치 시장인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으면 좋죠, 물론. 에너지 공급에 안정적이니까 이미 뭐 데이터 센터들에서는 당연히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폭발적일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근본적으로. 당장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2차 전지 가격이 싸지가 않은데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우리가 태양광 왜 써요, 사실? 우리 주택들에서 태양광 쓰고 있잖아요. 저기 아파트에서도 태양광 설치하고 뭐 전력도 지금 한전에 팔고 있죠. 해서 남는 전력은 전기료 아끼려고 쓰고 있잖아요. 돈 전기료 아끼려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ESS가 들어간다? 2차 전지가 아직도 싸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화재 위험성도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화재 위험성도 없고 고효율이 아니라면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공간만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전력이 쌀까요? 네. 전력이 쌀까요?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누가 그걸 써요? 그냥 그러면 태양광 안 하지. 태양광 안 쓰지. 전력 값이 비싸진다니까요. 아니 친환경 좋다 이거예요. 친환경 좋은데 쌓였을 거 아니에요, 전기료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ESS를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에 좀 국한시켜서 상상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저는 납득이 돼요. 비상전력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쪽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건물들이 저거 디젤로 돌리는 비상 발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대체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수단일 것 같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뭐,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디젤 발전기 사서 그냥 하면은 이거는 디젤만 계속 또 채워주면은 뭐 한 3일 정도 건물에 전기가 나가더라도 그거 돌려서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다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충전을 뭘로 시킬 거야 그럼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땐 산업에 있어서 뭔가 이슈거리들이 나왔을 땐 우리가 실제로 이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ESS 시장이 성장은 할 건데 분명히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막 업계에서 내놓는 그런 성장성만큼 가기는 이거는 좀 넌센스라고 봐요. 자, 아니 그 마찬가지죠. 전력공사도 한전에서 안정적인 저런 대체 에너지의 그런 효율을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한다고요? 그럼 전력 생산 비용이 확 올라갈 텐데.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비용이 생길 텐데.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이제는 2차 전지가 껌값이다. 진짜 껌값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제가 항상 2차 전지 얘기하면서 LED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LED 전구 하나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LED 램프 하나에? LED 램프 하나에 5만원, 6만원 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필립스, 뭐 그런 그 대량 생산했던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그렇게 비쌌어요.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몇천 원이면 사죠.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그 수준으로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닥 ESS 시장이 밝지는 않다. 무슨 얘기냐? 결국에 2차 전지 업체들에서 2차 전지 마진이 엄청 줄어들어야지만 판매 마진, 2차 전지 판매 마진이 줄어야지 그게 싸지는 거니까. 그래야지만 ESS 시장의 그런 급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그닥 그렇게 큰 성장성으로 볼 건 아니라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싼가요? 얘기 드렸잖아요. 막 되게 실적 내년에 엄청 괜찮아질, 예상보다 좋을 거다고 얘기를 해도 70배라고요, PER. 하이닉스 지금 요즘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SK 하이닉스. PER 10배가 안 돼요. 내년 실적 8배 찍히네, 이렇게 올렸는데도. 주가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성장성은 HBM이 2차 전지보다 더 큰데 주가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10분의 1인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럼 뭘 사야지 돼요? 뭘 사겠어요, 그리고? 응? 외국인들이 결국에 뭐 사겠냐고요.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번 반등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전히 많이들 물려 계실 거예요. 그거 매도 기회예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예요. 8만원 했다가 지금 16만원까지 올랐죠. 2배가 오른 거죠. 올해 에코프로비엠은 8만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1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탈출해서 나와야죠. 성장성이 없는데 지금은 이거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걸 보셔야지. 과거에 이렇게 비쌌었다를 볼 게 아니고요. 그래서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 2차 전지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지금 와서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지 되냐?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추가로 더 오를 거예요. 추가로 지금 자 보세요. 당장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어요. 거기다가 ESS라는 어떤 양념을 쳐줬어요. 성장성에 대한. 당장은 오를 거예요. 당장은 더 오를 거예요, 2차 전지가. 그러나 조금 길게 본다면 이거 주가 너무 비싸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밸류에이션은 무리가 있다 라는 판단이 100%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성 투기 자금 유입된 것들 먼저 빠지고 물려있던 것들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물려있거나 아니면은 투기성, 단기적 투기성에서의 매도를 위한 거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나 아니면은 로봇 관련주 조정 보이잖아요. 주 초반에. 이번 주에 로봇 관련주 주초에 엄청 올라가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뭐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 핵심적이에요. 이런 종목도 이제 땡큐죠. 목요일까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선 월요일부터 상한가 나오고 화수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요. 뭐 5만원에 들어가셨으면 50% 수익률 그냥 나온 거죠. 3일 동안에. 그리고 지금 조정이잖아요. 사야죠. 오히려 로봇주를 사야죠. 2차전지 살 게 아니고요. 아무튼 뭐 제 생각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황 변동이 좀 크게 섹터별로 일어났던 것 같아서 오늘 뭐 그 점 중점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말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